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그 과학 토론 대회를 갖다가 하려고 할 때 이걸 갖다가 자기가 해왔던 방식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리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쓰기가 안 되면 이게 좀 불편해져. 뭐라고 하냐면 중학생이기 때문에 내가 쓰는 거를 잘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켜보게 되어지면 한 3주, 4주가 되어야 이게 단물 빠지듯이 이렇게 조금 쓰는 게 조금 되는 경우들이 많아. 여기 이제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다 있는데 이 과학 토론대회가 중요한 건 두 가지 이유는 앞으로 과학 문제가 다 서술형으로 바뀐다. 객관식 문제가 없어져. 학교 시험 문제가. 그리고 두 번째는 너네가 이제 그 고등학교 가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서술형을 갖다 할 때 자기의 논리로 과학 문제에 대한 풀이를 갖다 해야 되는데 그게 그 부분에서 자기가 대답하는 틀이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나중에 거기 그 실질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그 서술형에 대한 문제에 답변을 할 수가 없어. 두 번째, 이 과학 토론 대회를 갖다 하는 이유는 앞으로 이제 그 수학하고 과학이 굉장히 중요해져. 특히나 인터뷰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그 인터뷰에 대한 기법이 여기 과학 토론 대회에 다 있어. 그래서 이 과학 토론 대회는 결과가 나오지 않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해나가면 좋아. 작년에 대명중학교 3학년이 그 서울시 금상받아서 1등을 했는데 일단 그 친구 같은 경우도 일단 뭐 학업적인 능력은 다들 이제 비슷비슷하니까 근데 이 발표하는 이 능력이 너무 뛰어나니까 인터뷰할 때 너무너무 이게 부드럽더라고. 그래서 본인이 제일 자신 있는 것도 인터뷰였어. 그래서 인터뷰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엎을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서 본인이 그 결과를 갖다 잘 내놨던 것 같아요. 그 친구 올해 지금 민사 왔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자기의 역량치를 높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수업을 듣고 거기에 나온 결과가 나오면 좋을 것 같아. 지금 숙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지금 거기 애들 한 4 정도 서울시 올라왔었지. 작년에 선생님 했을 때 그 친구 올라왔었는데 단대는 작년에 5명 올라왔어. 1학년 2, 2학년 2, 3학년 1 해서 5명이 5팀이 올라왔었고 지금 봉은종은 선생님이 한 3년 안 했어. 고유진이다. 들어봐. 네, 교재. 그래서 그 봉은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틀을 갖다가 쓰면 학교 대표까지 되는 거는 그렇게 크게 무리 없을 거라고 봐. 얘네들 선배들이 계속 와서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역삼중은 1학년이 2명이 올라가긴 하는데 얘네는 학년 예우가 있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역삼중 같은 경우에는 학년에서 많이 잘 뽑혀야 2 이상은 안 뽑혀. 2학년하고 3학년 위주가 되기 때문에. 근데 역삼중은 한 가지는 알고 있어야 될 게 얘네들 300명 가까이 되는 인원 중에 대부분들이 특목고로 가기 때문에 과학 토론대회가 굉장히 중요해. 이유가 수상 실적이 생기부에 1장밖에 안 적히거든. 그러니까 상을 갖다가 받으면 내가 상을 갖다가 목록을 갖다가 10가지를 가지고 있어도 생기부에 도출시킬 수 있는 거 하나뿐이 없어. 근데 1학기 때 가장 중요한 대회가 2개가 있는데 발명대회하고 토론대회야. 그러니까 토론대회가 더 사이즈가 크겠지. 그러니까 토론대회에 이걸 갖다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실질적으로 토론대회에서 자기가 동상, 장려상 받더라도 이 사이즈의 크기는 다른 상에 비해서 엄청 커. 그러니까 이 상에 대한 부분의 크기에 대한 것을 갖다가 너무 연연하지 말고 일단 서울시까지 올라가서 자기가 어느 정도까지 예산을 통과할 수 있는지 그걸 갖다가 보면 자기의 이 사이즈가 정해질 거야. 이 사이즈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글을 갖다가 썼을 때 글에 대한 구체성이 어느 정도나 될 수 있는지를 갖다 판단할 수 있는 근거야. 그래서 이 과학 토론대회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고 선생님이 책 2권을 갖다 줬는데 책 2권은 이제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줄 거야 숙제로. 근데 4주 동안에서 마지막 주차의 계획이 좀 바뀌었어. 왜 마지막 주차의 계획이 바뀌었냐면 서울시에서 과학 토론대회 공지가 나왔어. 근데 공지가 나왔는데 뭐가 있냐면 동영상 촬영이 있어. 그래서 너네 발표하는 거에 대한 영상 촬영을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직접 시켜보고 알려줄 테니까 그 부분에서 마지막 주차에 한 2시간 정도는 빼서 영상 촬영을 갖다가 직접 해주고 코칭을 갖다 다 해줄 거야. 작년에 그 배광윤 그 친구 전체 1등 했던 친구도
거기 그 영상에서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 영상들 보여주고 하나씩 더 설명해 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참고해서 하면 될 것 같아. 반대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혹시 자기가 그 뭐 해야 되는 것 중에 글을 갖다 특별하게 잘 못 쓴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 야, 그건 선생님 엄청 편해지겠는데? 아, 참! 그리고 수업을 갖다가 할 때 글을 갖다가 너무 잘 써서 이 친구가 수업을 안 들어도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순간 2일차 때 선생님이 끊어버릴 거야. 그걸 알고 있어. 왜 그러냐면 이 과학토론대회에서 선생님이 너희들을 갖다가 내가 물들이는 작업을 하거든. 근데 그 물들이는 작업을 갖다 하다 보면 개별적인 색깔들이 다 어떻게 되지? 없어질 수도 있겠지? 그러면 그게 오히려 개요소에 대한 부분에서 본인이 심사받을 때 불편해져. 그래서 색깔이 아주 잘 묻어있는 친구들은 너는 여기서 수업을 좀 이렇게 끊어도 될 것 같아 라고 내가 얘기를 해줄 거니까 그거는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 자기가 잘해서 그러는 거니까 그거는 꼭 좀 이해 좀 해줘요. 자, 그러면 여기 책에 토론대회 책, 이 책에 우리가 맨 앞 페이지를 보면 선생님이 그 과학 토론대회를 갖다 할 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두 페이지가 있어. 하나는 서로에 대한 연계성이고, 연계성. 자, 그리고 이 연계성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자기가 쓸 틀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있어. 자, 성준이 잘 안 보이지? 됐어. 이게 연계성이야, 성준아. 그리고 이 부분이 틀이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두 페이지가 엄청 중요해. 이게 이름. 어디 앉자. 이쪽 앞에 앉아도 돼. 편하게 앉아. 동음이지?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때 이 두 페이지가 이제 중요한데 일단 개요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선생님이 좀 어떻게 쓰는지 좀 설명을 갖다 해줄게. 지금 아까 누구더라? 현수야. 너 개요소 쓸 때 개요소를 갖다 문장으로 써? 요약식으로 써? 개요소에 일단 형태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이거를 갖다가 잘 설명을 갖다 해줘야 돼. 이걸 우리가 쓸 때, 자, 우리가 핵심적인 요약식으로 쓰는 사람이 있고, 요약식인데 그것을 갖다가 문장형으로 쓰는 사람이 있어. 자, 너는 이 개요소의 형태 중에서 어떤 거를 갖다 주로 쓰는 형태야? 저는 문장형으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지민이는 작년에 쓸 때 요약식으로 썼어? 문장형으로 썼어? 요약식.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할 때 이 요약식이라고 하는 거는 개조식이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 개조식은 우리가 쓸 때 뭐뭐함 우리가 여기서 점 찍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뭐임 뭐뭐했음 자, 이 부분을 갖다 이렇게 표현을 갖다 해. 이름. 자, 근데 여기서 이 개조식을 갖다가 썼을 때 실질적으로 장난권에 있는 학교에서는 이 개조식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쳐주지 않아. 왜 쳐주질 않냐면 너희들이 여기서 이 개요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거에 이해가 좀 필요한데 개요소는 내가 내용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이해해서 적는 거잖아. 근데 그걸 보고 평가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보고 평가할 사람의 입장에서 이것을 갖다가 적어줘야 돼. 그래서 평가자 입장을 갖다가 뭐 해야 되냐면 고려해야 돼. 고려. 이걸 갖다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이 개조식으로 우리가 적어버리게 되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여기서 필요가 없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뭘로? 문장형으로 고쳐주는데 이 문장형은 또 두 가지가 있어. 자,
자, 짧은 문장형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긴 문장에 산문형이 있어. 이 산문형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적다 보면 대부분들 다 이걸 갖다 많이 적어.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짧은 문장으로 내용의 전달력을 굉장히 강하게 해주는 게 중요해. 그래서 이 짧은 문장의 형태로 내가 이것을 표현을 갖다가 하는 방법을 갖다가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보통 짧은 문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2줄에서 3줄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 2-3줄 안에 내용을 못 담아. 그래서 이 개요서 수업을 갖다가 들어오는 거고, 개요서 수업을 갖다가 들어왔을 때 이거에 대한 트레이닝 청사를 갖다가 받는 거야. 근데 너희들이 이 2-3줄의 문장을 갖다가 내가 정말 잘하려면 모든 걸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구체화시켜야 돼. 구체화시킨다는 얘기는 그 안에 내용을 갖다가 잘 담으려고 이 부분을 몇 번 고쳐야 되는 거야. 자, 지금 현재야, 선생님 있잖아. 선생님의 외모를 갖다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 좀 해볼래? 문장으로? 그냥 편하게. 뭐 머리가 크고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내가 아는 놈을 시키려고 했는데 너무 적나라하게 할까봐. 자, 이게 개요서 1주차의 모습이야. 자, 정준아. 자, 선생님 외모를 갖다 좀 평가해볼까? 아니, 괜찮아. 다 허용할게. 내가 풀어줄게. 개방. 진짜로 오늘 어떤 터치도 안 할게. 노터치. 머리숱이 많나요? 너무 짧아. 나 머리숱이 많고 살이 많아요. 자, 머리가 숱? 나이를 먹긴 먹었다. 주환아, 오늘 이렇게 얌전히 너? 다행이다, 야. 너 기억이 나는지 모르지만 선생님과 너는 화장실 사건도 있잖아. 자, 여기서 우리가 머리숱이 많다 이렇게 표현을 갖다 했는데, 자, 여기는 이 부분의 문장이 이게 짧은 문장이거든. 자, 근데 이 부분에서 이걸 가지고 선생님을 갖다 다 표현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 나이에 비해서 머리숱이 많은 편이고 얼굴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부분이 살이 많은 게 아니라 살이 쪄서 몸무게가 어느 정도 돼 보여요 라고 표현하는 게 우리가 구체성을 띠지.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바지는 검은색을 입었고 위에는 타이를 메고 있으면서 빨간색 체크 무늬의 옷을 입고 있어요 라고 표현하면 우리가 보지 않아도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컨디션인지를 얘기해 줄 수 있잖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에 대한 것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짧은 문장으로 해야 된다고. 근데 여기다가 사족이라고 해서 산문형으로 만들어버리면 근데 목소리는 굉장히 여기서 우리가 가는 것 같은데 굉장히 목소리가 카랑카랑해요 라고 해서 계속 써대는 경우가 있어. 근데 그거는 우리의 핵심의 본질에서 벗어난 거야. 만약에 아까 너랑 나랑 있던 화장실 사건에 대한 부분의 뒤에 전반을 갖다 다 여기다 나열을 하면 그건 산문형이 되잖아. 근데 산문형에 대한 부분이 여기서 이 개조식이 필요한 요소인가? 라고 했을 때 필요 없는 요소이면 그거는 쓰나 마나인 거지. 이거. 자, 그래서 이 개조식이라고 하는 거의 가장 핵심은 절대 요약식이 아니라 우리 문장형인데 문장형에서 짧은 문장형의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가져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 글을 갖다가 적으면 글을 적은 것을 갖다가 우리가 자꾸 고치지 말고 그 내용을 갖다가 구체화시키려고 바꿔가는 작업을 갖다 해줘야 내가 이 개조식에 대한 틀을 만들 수가 있어. 이해했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게 감이 잡히니? 좋아.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개조식을 갖다가 쓸 때 개조식을 적는 번호 나열법이 있어. 번호 나열법은 선생님이 쓰는 거는 이 부분에서 내가 이걸 오래 썼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거에 대한 거는 자신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내가 노마 숫자 1번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적을 때 이렇게 적는 친구들이 있어. 자, 1, 그 다음에 1. 이거 틀린 건 아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종이의 시작이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종이의 시작에서 자, 노마 숫자로 1,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 자, 1 이렇게 돼요. 자, 근데 또 어떤 친구는 이 개요서라고 하는 부분에서 자, 이걸 이렇게 적다 보니까 자, 들여쓰기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자, 여기다 이렇게 적다 보니까 일자가 여기 중간에 가 있는 경우가 있어. 이거 상당히 되게 많아. 그치?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제일 올바른 게 뭐냐? 얘 안 돼. 들여쓰기가 안 되어 있어서 눈에 띌까 안 띌까? 안 띄어. 절대 안 띄어. 눈에. 그 핵심의 강조사항 자체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나열법은 안 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얘는 지금 현재 내가 포인트를 갖다가 주고 어느 부분에서 선을 맞춰서 들여쓰기가 되어 있지? 얘는 돼. 자, 근데 얘는 너희들이 여기서 판단을 갖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안 된다. 왜 안 되냐면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이 부분에 여백이 너무 많아. 이거는 개요소를 갖다가 쓰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다라고 파악을 해.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용을 갖다가 담을 수 있어 없어? 내용을 담을 수가 없어. 만약에 여기는 이 개요소에다가 이 여백을 갖다가 주었을 때 여기다가 그림이나 그래프를 갖다가 아예 넣을 거를 갖다 생각하고 했다면 괜찮아.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글만 쓸 거라면 여기는 이 부분은 전혀 필요가 없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게. 그래서 이 형태적인 부분에서 너희들이 이 문장형과 여기는 이 부분의 나열식을 갖다 먼저 이해를 하고 개조식을 쓰는 게 좋고 순서는 여기서 이 노마 숫자 그 다음에 우리 한글 네 숫자 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원문자 해서 이렇게 이 나열법으로 가는 게 가장 명백해. 여기서 이 방법을 쓰는 게 선생님 말고 또 어디가 있냐면 그 대치동에 보람학원이라고 있어. 보람과학학원. 그 보람과학원 원장님이 약간 비슷하게 했어. 자, 근데 이 부분에서 서로 이 개요소에 대한 거의 틀이 어떻게 다른지를 갖다 알려줄게. 지금부터 하는 수업이 가장 중요해. 오늘 빠진 사람은 엄청나게 또 후회가 돼. 선생님 수업의 가장 핵심은 1차예요, 1차. 그렇기 때문에 1차를 갖다가 현장에서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 자, 이거 치웁니다. 자, 일단은 지금 여기서 너희들에게 이 글을 갖다가 적을 때 틀이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여기서 주는데 보람학원하고 선생님하고 어떻게 다른지 알려줄게. 왜냐면 이거 적는 기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야 되니까. 지금 그 현선은 그 글 적을 때 주장이 앞에가 주장이 뒤에가? 앞에. 그게 보람학원 스타일이야. 그 다음에 지민이는 앞에가 뒤에가? 앞에. 자, 지금 여기서 이 주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앞에 넣는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서 설명할 수 있는 서론, 본론, 결론 중에서 자,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서론에 놓고 시작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 서론에 놓게 되어지면 여기다 적어줄게. 자, 그러면 여기는 이 부분에서 이 서론에 놓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이거 어떤 장점이 있을 것 같아? 서론에다 이 주장을 갖다 하게 되면 응? 이목을 끌 수 있다. 그럼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번에 집중시킬 수 있는 거지? 자, 집중이 좋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생님은 이 주장이 적히면 내가 글을 갖다가 적을 때 글의 방향을 쉽게 정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이거. 근데 이 부분에서 글의 방향은 우리가 여기서 잡는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 뭐냐면 방향을 갖다 잡다 보니까 글이 확장이 안 돼. 이게 중요해. 뭐냐면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거는 창의적인 대안점을 갖다 찾기 위한 거잖아. 근데 이게 한 군데에서 딱 이렇게 정해놓으면 내가 이 안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여지가 없어. 왜? 가다가 내용이 어떻게 돼? 벗어나게 되면
주장했던 내용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 라고 이렇게 해서 개요소가 약간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르다는 이미지를 갖다 줄 수가 있어. 그래서 얘는 나중에 확장할 때 여기서 우리가 자, 이런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엇을 갖다가 제기를 못하냐면 바로 다양성을 갖다가 제기 못해.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주장을 갖다가 이 앞에다 적는 방식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차이점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지금 여기 하는 이 주장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어디다가, 자, 우리가 결론에다가, 적는 경우가 있어. 근데 이 결론에다 적으면, 자, 내가 무엇인가를 1번, 2번, 3번 이렇게 우리가 얘기들을 갖다 했잖아. 근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 나열을 갖다가 하고 나면, 사실 이걸 보고 있는 평가자가 이 사람이 뭐를 갖다 하고 있는지 까먹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1번 한 사람, 2번 한 사람, 3번 한 사람 이 내용들을 한 번에 여기서 나는 3번으로 압축 정리를 갖다가 우리가 해줄 수 있어. 그러면 이 개요소의 핵심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알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또 나름대로 마지막에 정리를 갖다 해주고 그걸로 인해서 뭘 갖다가 뽑아내? 바로 기대 효과와 앞으로 이제 우리 가치 부여를 갖다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쓰는 방법들이 있어. 근데 지금 여기서 이 쓰는 것과 이 쓰는 것이 어느 것이 맞다 이렇게는 얘기를 안 해. 왜 그러면 자기가 쓰는 기법들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업을 들으면서 이 개요소에 대한 부분에서 자기가 쓸 방식에 대한 부분을 좀 정해야 돼. 선생님은 내가 여기 오른쪽 거를 쓰는데 왜 오른쪽 거를 쓰냐면 사실 선생님도 여러 학원들을 모니터링하고 결과 나온 친구들 걸 모니터링 하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나는 이 서론본론 결론을 갖다가 이렇게 쓰는 보람하고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 근데 2018년, 2019년도에 실질적으로 학교 대표가 되는 친구들이 내가 지도했던 친구들 중에 40%밖에 안 된 거야. 선생님이 조금 약간 왜 그렇지? 이렇게 해서 이걸 갖다가 좀 분석을 해봤더니 학교에서 대표로 뽑힌 친구들의 작품은 뭐가 있냐면 이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일단 100% 나눠져 있고 그리고 서론, 본론, 결론에 어떤 내용을 갖다가 담을지 틀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 틀을 갖다가 만들어 놓은 게 너희들 그 지금 보고 있는 그 페이지의 틀이야. 그래서 그걸로 해서 그 2019년도, 2020년도에 우리가 뭐를 했냐면 전체 56개 학교 중에서 선생님이 34개 학교 대표가 돼. 근데 그 틀이 전체적으로 다 맞고 실제적으로 목동이나 다른 데 가서도 그 틀을 갖다가 써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후회한 적이 없어. 그래서 그 틀은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선생님이 너희들에 대한 부분을 평가할 때 너희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틀이다. 근데 그 틀을 갖다가 그대로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유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에서 너희들이 정리를 해서 틀을 갖다가 바꿔가는 연습을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 자, 근데 왜 틀이 그렇게 됐는지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이 부분에 대한 거 하나하나 설명을 갖다 좀 해줄게. 보면 여기 있어. 자,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맨 처음에 자, 서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야. 자, 서론은 우리가 여기서 소개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이 서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자, 가볍게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하는데 서론은 개요소의 첫 페이지잖아. 그러면 첫 페이지는 뭐가 우리가 중요해? 그걸 갖다 보는 사람이 다음 장을 넘겨볼 수 있는 소스를 던져줘야 되잖아. 그래서 이 서론은 너희들이 첫인상의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좋을 것 같아. 이 첫인상이 엄청 중요한 이유가 이 글을 갖다가 어떤 방향으로 잡았는지 판단할 때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너희들이 여기서 선생님이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기법으로 내가 글을 써내려갈 때 글의 전체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여기에 나와. 자, 근데 이 서론에 대한 부분을 갖다 선생님이 적을 때 첫 번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뜬금없이 정의라고 이렇게 표현했어. 즉
우리가 여기서 뜻을 갖다가 적으라고 하는데 왜 뜻을 갖다 적으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이 개요소를 갖다 적다 보면 주제에 대한 부분의 정의도 모르고 뜻도 파악 못하고 글을 써내려가는 데만 집중하다가 보니까 개요소가 이상해져. 자, 여기 선생님이 하나 물어볼까? 동민아, 네가 생각하는 자율주행은 뭐야? 자율주행. 어?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 그럼 스마트는 뭐야? 스마트 주행은? 못 들어봤지? 근데 자율주행하고 스마트 주행이 단어가 달라. 근데 그런 걸 갖다가 여기서 적지 못하고 자율주행하고 스마트 주행하고 우리 어떻게 혼동해가지고 그 내용을 갖다 여기다 써버리면 개요소의 형태가 스마트 주행인지 자율주행인지 우리가 구분이 안 가잖아. 그래서 그거를 아예 여기서 이렇게 명기를 해서 이 정의 뜻에서 자 뭐에 스스로가 주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갖다가 하고 하는 용어 정리를 갖다가 여기서 하는 거야. 이 용어 정리는 너무 무겁지 않게 우리가 한 개 또는 두 개 정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얘는 제일 우리가 깔끔한 것 같아. 아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자율주행하고 인공지능하고 같이 나면 인공지능하고 자율주행을 갖다가 그 용어를 다시 정리해야 돼. 아까 자율주행은 정확하게 용어를 갖다 얘기했고 사람이 여기서 조작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운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이야. 왜 그러면 너는 자율주행을 갖다 생각하면 자율주행 자동차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개념은 로봇에도 들어간다. 그래서 사람의 의지가 없이 로봇이 어떤 특정 목적을 갖다가 우리가 위해서 이 책임을 갖다가 수반하는 행동을 하는 걸 우리 다 자율주행이라고 해. 근데 스마트라고 하는 이 주행은 뭐냐면 이 자율주행은 아무것도 없는 환경에서 내가 그냥 움직이는 거거든. 근데 스마트 주행은 뭐냐면 내가 이미 갖춰져 있어. 스마트 도로 반드시 있어야 돼, 걔는. 스마트 도로라고 하는 건 여기서 이런 스마트에 대한 장치들이 있어서 내가 올곧게 여기로만 갈 수 있는 자동차를 갖다 스마트 자동차라고 그래. 근데 그 스마트 자동차를 갖다가 하려면 걔는 반인공지능이 필요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에 대한 차이점을 갖다가 우리가 구분할 수 있도록 이 정의를 갖다 넣어줘야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데 바로 배경이야, 배경. 근데 이 배경이 매우 중요해. 자, 왜 중요하냐면 일단 이 배경에 대한 거 선생님이 거기서 뭐라고 적어놨냐면 발달된 배경이 적어놓고 자, 그 다음에 또 무엇이 나타난 배경 이렇게 적어놨어. 그리고 어디에나 걸리는 문제가 된 배경 이렇게 적어놨지? 자, 근데 지금 여기서 이 발달된 배경이라고 하는 거 인공지능에 의해서 발달된 배경 아니면 뭐 자율주행 자동차가 발달된 배경 아니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타난 배경 아니면 드론이 나타난 배경 근데 그런 자율주행 자동차가 문제가 된 배경 자, 다 돼. 근데 이것들을 다 써야 되냐? 다 쓸 수도 있지만 너희들이 필요성에 의해서 고칠 수도 있어. 뭐 왜 이 부분이 우리가 나타나고 발달됐는데 여기서 하나 더 하면 올해 선생님이 여기다가 하나 더 집어넣은 게 있어. 이거 작년까지 이 부분에 틀을 쓰지 않았어. 여기서 뭐뭐뭐의 필요성이라는 이 부분을 갖다 집어넣었어. 왜 자율주행 자동차가 왜 필요한지를 갖다 우리가 적어줘야 되는 거잖아. 나타난 배경이랑 그 부분에 대한 우리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여기다가 우리가 기재를 갖다 해주는 거지. 그리고 이 필요성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 문제가 된 배경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주면서 발달된 내용을 갖다 여기다 넣어주면 가볍게 해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2022년도에 우리가 이 개요서의 작성을 갖다가 하는 친구들이 선생님은 여기서 필요성에 의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줄게. 필요성에 의해서 이거 너희들만 쓰는 개요서다. 왜냐면 선생님이 다른 데서 수업을 갖다 안 하기 때문에 자 필요성에 의해서
자, 우리가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개선하고 자, 발달시킨 배경에 대한 이 부분을 갖다가 여기에 순서로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이 문제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건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어주면 좋은데 문제점을 갖다가 여기서는 제시만 해. 제시만. 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찾고 즉 비교하고 그 다음에 분석하고 자 이것들을 갖다가 그래프로 나타나는 것들은 다 어디서 할 거기 때문에 본론에서 할 거라서 자 본론에서 내가 무엇을 갖다가 할 건지 본론에 예시를 갖다가 뭐 한 거냐면 여기서 던진 거야. 그래서 지금 이 배경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문제점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건 어디서든지 다 걸린다는 거야. 그래서 문제점을 갖다가 본론에서 제시하는 게 아니라 얘가 정확하게 문제를 갖다 파악하고 주제에 대한 부분에서 무엇을 적어야 될지 알고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인식을 주기 위해서 서론 파트에서 문제가 된 배경을 갖다가 꺼내주는 거. 이게 여기서 핵심이야. 이게. 자, 그래서 이 문제가 되어진 배경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잘 찾아서 적나라하게 우리가 적어주는 거지. 그 대신 적을 때 이 문제가 된 배경을 갖다 적다 보면 진짜 3문형이 돼. 그래서 3문형이 되지 않도록 좀 주의 좀 해줘,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서론 파트에서 자, 세 번째로 뭐가 있냐면 너희들이 제일 하기가 힘든 거. 사회적 반응이야. 승준아, 미안한데, 사회적 반응이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네가 만약에 들었잖아, 지금. 근데 이 사회적 반응에 우리가 뭘 적으면 좋겠어? 그냥 편하게. 너 고민하지 말고. 너도 이 사회적 반응을 갖다가 일으킬 수 있는 거잖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끼친 걸 가짜로 적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되면 팩트가 들어가야 돼. 여기 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네 글을 적다 보면 이 팩트를 집어넣으려고 다 어떻게 돼? 내용을 바꾸지? 근데 여기 바꾸면 안 된다고. 뭐냐면 여기 첫 번째로 자 어떤 기자가 누구누구를 뭐 했어? 인터뷰를 했어. 근데 이 인터뷰한 것까지는 사실이잖아. 근데 인터뷰한 내용을 갖다가 요약하는 건 괜찮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기자의 인터뷰인데 이거를 출처를 갖다가 땡땡일보 뭐 어디 사이트 이렇게 밝히지 않고서 이 사회적인 반응을 갖다가 우리가 적으면 안 돼. 자, 근데 이 출처는 여기다가 적는 게 아니지. 어디다 적는 거냐면 자, 여기서 내용에 대한 이 부분을 갖다가 요약을 했잖아, 얘들아.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숫자를 갖다가 주석을 갖다 달아서 개요서 우리가 하단에 보면 공간이 있어. 딱 2cm 정도. 그래서 여기 이 1번에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출처를 갖다가 표시해서 여기다가 땡땡일보라고 적어주는 거야. 누구누구 적었는지. 여기서 적어서 무슨 누구 기자가 뭐뭐 했다. 이렇게 이 내용을 여기다가 적어줘야 돼. 이 팩트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회적 반응은 반드시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서 회사나 즉 기업이나 자 어떤 단체의 행동들이 나타나.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이야기해야 될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글에서 우리 자동차 800대를 갖다 팔았는데 그 800대가 20km인가? 20km/h인가? 그 속력으로 가다가 횡단보도에서 할머니를 치였어. 그래서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외국인 할머니가. 그래서 그 자동차 800대를 어떻게 했느냐? 다 니콜해버렸지. 다 수거해서 폐차시켜버렸어.
다 보상해 준 거야. 그건 뭐야? 사회적인 반응에서 기업의 행동에 들어가는 거잖아. 그런 것들은 팩트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다 적어줘야 돼. 그리고 이 캠페인이나 단체 행동들은 대부분들 우리가 여기서 어떤 보상적인 행동이나 아니면 캠페인이 대부분들이야. 그래서 이런 보상적인 우리가 여기서 행동에 대한 것들이나 캠페인을 갖다가 하기 위한 어떤 집회적인 행동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갖다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부나 또는 우리가 여기서 나라에서 하는 부분에서 행정적인 부분은 반드시 무엇으로 우리가 연결되냐면 법 제정으로 연결됩니다.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민식이법이지. 그래서 그런 법으로 제정되어진 사례까지만 얘기하면 돼요. 법 제정에 대한 것까지만. 근데 이 법 제정까지만 얘기를 갖다 해달라고 하는 건 왜 여기서 하냐면 가끔 가다가 이 사회적인 반응에서 법 제정까지만 이야기 갖다 해야 되는데 거꾸로 이 법이 제정되어진 뒤에 이 효과까지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 복잡해져.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법에 의해서 나타나는 효과를 기록하는 거는 여기서 우리가 꼭 뭐 해야 되면 이거 제외시켜줘야 돼. 이게 중요해, 이게. 이거는 왜 여기서 제외시켜주냐면 글이 무거워져. 그래서 경쾌하지가 못해. 자, 이 내용을 갖다가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 와, 서론에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많이 적어야 돼? 라고 해. 왜? 너네가 적어야 될 그 개요서에 서론 페이지를 딱 펼치게 되면 요 정도밖에 안 되거든. 서론에서 이 넘어가는 내용이 여기까지 넘어가야 돼. 그렇게 되면 내용이 얼마 안 돼. 이 칸이. 자, 그러면 이거를 선생님이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갖다 해줄게. 원래 이 서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딱 타이틀을 갖다가 다르면 본론 같은 서론이야. 그래서 첫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서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중요한 거야. 보통 서론을 갖다가 적으면 우리가 그냥 처음에 우리가 이 소개라고 생각해서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가볍게 가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여기서 약간 이런 부분에 효과를 갖다 주면 경쾌함도 있지만 이 글이 무거워져서 연결이 돼. 이건.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서론 푸트까지. 여기서 질문 없어? 그래? 혹시 질문 없어? 현석 질문 없어? 너 썼던 거 많이 차이나? 별로? 올해 좀 기대해도 되겠네? 올해 기대해도 되겠어? 왜? 자, 지민아, 너가 썼던 거하고 차이 많이 나? 좀 나는 것 같아? 서론에다가 그림 그리면 좋을까 안 좋을까? 서론에다가 그림 그리면 좋을까 안 좋을까? 서론에 그림, 그래프 절대 안 돼. 단지 뭐만 들어가면 표만 들어간다, 표. 자, 어떤 표가 들어가냐면 약간 여기서 이 부분에서 사회적 반응에 하나가 더 들어가는데 바로 이 내용, 이 네 번째야. 여기서 이 사회적 반응은 너네들이 여기서 선택을 하는 거야. 이거 다 적는 게 아니고 내가 학교에서 주어진 자료나 너네들이 인터넷을 갖다 찾다 보면 찾을 수 있는 자료들 중에서 여기에 걸리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서 찾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우리 국내와 국외의 반응이 있어. 근데 이거를 갖다가 비교할 때 대부분도 어떻게 비교하냐면 이렇게 우리가 그냥 글로 비교해. 근데 글로 비교하지 말고 얘를 이렇게 해서
국내 국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서 비교를 하는데 선생님이 여기서 이 표를 왜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주냐면 너네가 표를 갖다 그리라고 했더니 전체 A4지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표를 이렇게 넓게 안 그리고 여기서 딱 이렇게 좁게 그리더라고. 좁게 그려놓고 좁게 써.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글씨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 전체적으로 무너져. 그래서 표는 한 줄을 갖다가 아예 생각하고 넓게 그려. 그 대신 표를 갖다가 그릴 때 옆에 이 사이드는 그냥 열어놨으면 좋겠어. 왜 열어놓냐면 사이드가 열려있으면 나중에 확장을 해서 써도 상관이 없는데 너네들이 이거를 닫아놓잖아. 그럼 자기가 여기까지만 써야 된다고 해서 자꾸 이게 무너지더라고. 그래서 확장해서 우리가 쓰고 나중에 이 부분이 모자라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메꾸라고. 이거를. 그래서 이 국내하고 국외를 갖다 비교할 때는 여기는 이 부분에서 내용적으로 이렇게 비교하고 여기 이거 할 때 얘 안에다가 여기 번호가 4번인데 여기다 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거나 뭐 자기가 이렇게 하거나 이건 상관이 없어. 이거는 자기가 선택해서 이것들을 해주면 돼. 자 여기까지 해서 서론은 일단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건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자 본론에서 어떤 내용들을 갖다 우리 적어야 될지를 한번 얘기 좀 해보자. 유진이는 이거 지금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들어? 여기서 영재국을 더 들어봐. 영재국 너 가야 돼? 어디 서강에 쓸 거야? 그거 아직 안 되고? 여기 자사고 갈 사람. 여기 근처에 자사고 말고 정국단위 자사고. 어디? 하나고등학교? 이사 가나 그럼? 이사가? 못 갈 텐데? 평균 쪽으로 이사 가야 될 텐데? 어디 보고? 너는? 모르는데 간대요. 모르는 데 간대? 어디 저기 그 대구 쪽에 저쪽에 구석에 있는 밀양의 얼음굴에 가서 야 자사고 다니면 되겠다. 모르는 데 간대. 모르는 데가 어딨지? 모르는 데 아니 저는 모르는데. 뭐 유명한 데이지만 저는 모르는데. 어디 갈지 일단 모르겠고. 어디 갈지를 모르겠다고? 네. 정해야 돼. 언제지? 너희 때부터 너 1학년이잖아. 너희 얘는 상관이 없는데 너희 때부터 저기 아니야? 그 지역 권한이잖아. 그냥 어. 어제든 그래. 그럼 여기서 딴 데로 못 가요? 제한되잖아. 너 우리 집 이사 와야 되겠다. 그럼 이사가 자 알아봐라. 올해 3월 9일날 정권 바뀌면 아직 그거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다 자사고 없애버린다고 했기 때문에 그 대신 외대부고는 국제고등학교로 전환될 거야. 만약 그렇게 되면 바로 학교 정책으로 이미 발표한 거야. 그리고 영재고는 안 없어진다. 과거하고. 그리고 하나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화 될 수가 있어서 그건 한번 봐야 되고 이번에 바뀌면 하나 안 바뀐다고. 조금 생각해봐야 돼. 여기 오늘 김장호 선생님 하나고등학교 선생님이잖아. 설명할 때 엄마한테 좀 들으시라고 그래야 되는 거야. 그리고 모르는 데를 모르겠어. 그리고 학교는 개인적으로 지금 선생님 가르치고 있는 친구들이 어쨌든 간에 있기 때문에 학교 정보는 내가 빠삭해. 너네가 생각하고 있는 거에서 내가 가야 될 대학을 먼저 정해. 대학. 그 전공.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학교를 가. 알았니? 왜 그러냐면 너네는 고교 학점제잖아. 고교 학점제여서 대학을 갈 때 자기가 지금 너네 토론대회 하는 것처럼 이게 필요한 학교가 있고 필요 없는 학교가 있어. 근데 아까 용인 같은 경우는 이게 엄청 중요해. 꼭 너는 그래도 지금 학교 대표 은상이 있으니까 상관없지. 근데 다른 친구 없는 친구들 이거 꼭 따야 되는 거야. 자네도 마찬가지야.
자리는 여기서 이거 3년 중에 한 번만 있으면 돼. 올해부터 원서 꼭 쓰고. 그래서 할 때 이 과학 토론 대회가 그래서 중요한 거야. 자, 그럼 이제 또 가보자. 모르는데 여기서 적어놔야지. 아니 제가 자사고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너 예전에 그 뭐지? 생각 안 나냐? 그 자사고등학교라고 했더니 자살고 이렇게 가지고 좋아. 이번에 바뀌었다. 거기서 모르는 대로. 아주 잘 컸다. 어쨌든 한 2년 만에 봤는데 지금. 2년 안 했는데. 응? 저번에 특강 따는 거 봤어요. 뭐 듣고? 얘도 있었어. 치는 거야. 선생님이 나이가 반세기가 넘다 보니까. 자, 봐봐, 이제 불러냐? 왔었다고? 잠시만요. 자, 여기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본론은 이제 내용이 여기서 너희들이 딱 두 가지로 나뉘어서. 자, 일단 첫 번째는 여기는 이 부분에 비워놓고, 두 번째는 이 부분에서 자, 이거를 갖다 우리 대안점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갖다는데 꼭 대안점이라고 이렇게 우리 적을 필요가 없어. 자, 그러면 이 대안점을 갖다 우리가 여기서 뭐를 갖다 우리 표현하냐? 얘를 창의적 잠깐만요. 창의적 문제 해결 방안 이렇게 표현을 갖다 해도 돼. 글은 여기서 이게 더 긴데 실질적으로 그 주제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적을 때 대안점으로 표기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너네들 판단하면 금방 돼. 창의적인 부분에 대한 걸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어. 그래서 본론에서 이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꼭 도출해야 돼. 근데 이 창의적 문제 해결 방안을 갖다가 할 때 너희들이 이거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쓰는 과정에서 이거를 개수에 대한 부분을 고민들을 하더라고. 하나를 갖다가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이상을 갖다가 해야 될 건지 이거 고민을 갖다가 많이 해. 근데 여기서 이거에 대한 내용을 먼저 끄집어내주면 너희는 고민을 갖다가 할 필요가 없어. 왜? 대안점에 대한 부분을 갖다 적을 때 우리가 일반적인 것과 창의적인 거 이 두 가지가 있거든. 이게 쉽게 말하면 너네 미세먼지를 갖다 줄이기 위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을 줄이기 위한 우리 행동을 대중교통을 갖다 어떻게 해? 이용하는 거. 근데 대중교통 이용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창의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 없잖아. 그래서 이거는 대안점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일반적인 대안과 얘는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일반적인 대안과 창의적인 대안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야 돼. 아까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대중교통을 갖다 이용한다고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다른 것들 우리가 주저리 공장에 우리가 연기를 갖다 줄여야 된다.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여야 된다. 이런 것들 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 근데 만약에 창의적인 대안을 갖다가 할 때 우리가 미세먼지를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행동 중에 나는 우리 서해 해상 분수를 갖다 만들겠다. 그 해상 분수를 갖다가 여기서 왜 만들어야 되는지 주저리 또 나와야 되잖아. 그리고 해상 분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걸 갖다가 우리가 모형을 갖다 만들어서 설명을 갖다 하는 건지 해야 돼. 그럼 모형을 갖다 만들면 그 모형에 대한 부분에 이런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그려졌는지 모양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가야 되겠지. 그리고 여기서 이 창의적인 대안의 이 부분에서 우리가 설명이 들어가고 나서 이거에 대한 우리 기대 효과가 여기서 들어가야 돼. 이 창의적인 대안의 부분에. 자, 그리고 만약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창의적인 대안에서 우리가 이 미세먼지 발생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 자동차의 바퀴에 대해서 문제점이 생겨요. 왜냐면 우리 그 미세먼지를 갖다가 만드는 그 1등이 누구냐면 우리 자동차 배기가스가 아니야. 자동차 배기가스가 아니라 우리가 2등이 누구냐면 그 바닥에 떠다니는 통통통 배거든. 근데 1등이 누구냐면 자동차 타이어야. 타이어가 마모가 되면서 그 탄소 알갱이 가루가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미세먼지가 엄청 많아지는 거거든. 근데 자 그런 문제를 하면 우리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전기 자동차를 무조건 써야 합니다 하면서 수소 자동차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맞는 거야? 틀리지. 왜? 수소 자동차 쓰고 전기 자동차 쓴다고 타이어 안 쓰니? 타이어 쓰잖아. 그럼 타이어 대신 우리 뭐가 나와야 돼 앞으로? 타이어를 안 쓰는 자동차가 나와야 되겠지? 그게 바로 뭐야? 2025년에 현대자동차에서 만들겠다고 하는 드론버스잖아. 그럼 드론버스니까 너네들 여기서 엄마들이 라이딩 할 때 엄마가 라이딩 이제 안 해도 되잖아. 엄마는 너희들한테 뭐가 돼? 해방되는 거잖아. 자, 우리 창의적인 생각을 좀 해보자고. 그럼 엄마들이 그 드론이나 이런 것들을 타고 다니는 너희들 때문에 라이드를 갖다 안 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길까? 엄마들이 보내야 될 시간의 컨텐츠가 필요합니다. 이해되냐?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창의적인 생각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가는 것을 여기다 적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창의적인 대안이라고 하는 거는 사고의 확장을 갖다가 요하는 거지 엄청나게 우리가 여기서 새로운 걸 원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이 창의적인 대안을 갖다 뽑아낼 때 꼭 명심할 거는 새로운 생각이 아니라 사고의 확장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내가 지금 접근하면 된다. 이 사고의 확장을 제일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중학교 2학년 때 너네 물질관 배울 때 나오는 아리스토텔레스야.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왜 엠페도클레스의 이론을 갖다가 해서 우리가 관계설을 갖다 했던 것처럼 그 몇 가지 자그만치 그 2,500가지 이론을 그렇게 만들었어.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둑놈이면서 위대한 과학자 중에 하나야. 왜 도둑놈이라고 하냐면 그 시절에는 모방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대수롭지 않았거든. 근데 지금은 우리 모방하면 어떻게 돼? 저작권자들 죽이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데 그 부분에서 모방 없이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가능해?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사고의 확장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있던 거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 바꿔서 이것을 갖다가 설계를 갖다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것들이야. 이게. 그래서 이 대안점이 생각보다 쉬운 건 이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한 것을 새로운 걸 갖다 찾지 않고 기존에 있던 것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도 돼. 그리고 이 창의적인 대안의 부분 중에서 우리 법을 만드는 게 있는데 너네가 가끔 가다가 뭐뭐뭐에 대한 법을 제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 근데 법에 대한 제정은 미안하지만 창의적인 대안이 아니고 얘 있는 부분에서 법에 대한 제정은 일반화야. 일반화. 그래서 만약에 이걸 갖다가 일반적인 거에 넣기 싫으면 여기서 내가 딱 이렇게 표현할까 해. 이 일반 대안은 무엇까지 여기서 우리가 포함하냐면 행정적인 조치에 대한 부분까지 우리가 표현을 갖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거는. 그래서 일반 대안하고 창의적인 대안을 확실하게 여기서 구분 지으면 돼. 자, 그러면 이제 대안점에 대한 부분을 거꾸로 설명해 줬는데 자, 여기 본론의 첫 번째를 갖다 어떻게 적어야 될 건가? 근데 아까 우리는 서론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두 번째 자, 배경에서 문제가 되는 배경을 했어. 자, 근데 그 문제가 되는 배경을 갖다가 왜 우리가 거기서 찾아냈는지, 문제가 됐는지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비교 분석을 갖다 해줘야 되잖아. 근데 그거를 갖다가 우리는 장단점으로 찾아도 상관없는 거지. 그래서 장점과 단점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이용해서 비교 분석하는 형태. 그럼 비교 분석이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비교할 때는 우리가 뭐를 갖다 이용해? 표. 자, 분석을 할 때는 뭐를 갖다 이용해? 그래프. 자유롭게 써도 상관없는데 굳이 구분을 갖다가 해서 효과를 갖다 높인다면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 그래서 비교하고 분석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서 우리가 표현하면 된다. 자,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자동차 이야기를 갖다 좀 했었는데, 아까 수소자동차, 전기자동차, 그 휘발유 자동차, 경유 자동차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기서 표를 만들어서 비교하는 거야. 근데 걔네들이 타이어의 마모가 누가 제일 많이 되겠어? 타이어의 마찰력이 크려면 자동차가 달려가는 힘이 어떻게 돼야 돼? 훨씬 커야 되지? 근데 너네 그거 아니? 전기 자동차가 휘발유나 경유 자동차보다 훨씬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 그러면 전기 자동차가 타이어의 마찰력이 더 커짐으로 인해서 타이어의 마모로 인해 발생되어지는 그 미세먼지가 훨씬 어떻게 되겠어? 많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 것들을 여기 있는 이 부분에 표로 제시해놓고 실제 그런 사례의 통계를 그래프로 제시하는 거야.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내가 대안점을 찾아가는 형태를 이렇게 그려나가면 돼. 근데 선생님이 그 부분에다가 장단점이라고 해놓은 거는 어떤 특정한 거의 장단점을 갖다가 놓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점을 갖다가 보라고 그 부분의 장점과 단점으로 표현을 갖다 해놓은 거야. 이거. 본론 이렇게 꾸미는 거에 대한 이해가 가? 왜 이렇게 되는지? 그러면 서론하고 본론은 이어져 있니? 안 이어져 있니? 이어져 있지? 그럼 아까 선생님이 그 본론 같은 서론이라고 우리가 정의한 내용이 왜 그렇게 되는지 이제 이해되지? 그래서 앞에 서론하고 본론이라는 이 내용 모두를 갖다가 다 이제 어디다가 정리해야 돼? 결론에다가 정리해야 돼. 결론에다가. 자, 여기까지 필기 잠깐 조금 하고 선생님이 결론까지 하고 나서 좀 쉽게 잠깐만 여기 뭐 결론까지 일단 마무리 좀 지울게. 성준아, 너 이거 이해 가니? 이 집에서 이거 꼭 연습해봐야 된다. 이거 지금 이거를 선생님이 이거 설명해 주는데 너희가 여기서 이거를 잘 이해 못하거든. 선생님은 너희들한테 무엇을 갖다가 주는 거냐면 너희 여기 이게 밥상이 있어. 근데 밥상에다가 너희 음식을 줘야 되는데 음식을 갖다가 그냥 야 밥 주고 나물 주고 국 주고 여기다 다 그냥 엎질러 버렸어. 그럼 이거 쉽게 말하면 이거 무슨 밥이야? 개밥이지. 근데 이걸 갖다가 너네 먹으라고 하면 너네 먹고 싶어? 그래, 너네가 평가자가 됐을 때 이걸 먹고 싶냐고. 안 먹고 싶잖아.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쁘게 포장할 수 있는 뭘 갖다가 주는 거야? 그릇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리고 이 지금 현재 이 틀은 너희들한테 뭘 갖다가 주는 거야? 그릇을 갖다가 만들어주는 하나의 틀인 거야, 틀. 그리고 그릇에다가 너네 그릇이 있으면 뭐 하기 쉬워? 여기다가 무슨 반찬을 담을지 너네가 고민을 하기가 쉽지. 이거라고 이거. 이 작업. 이해돼? 오케이. 지우다. 뭐를 넣어? 좋아라. 엄마 잘 계시냐?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 부분에서 이제 세 번째 결론인데, 어떤 친구들이 선생님 이것도 다 적어야 돼요. 그래도 적어야 돼. 개요서 첫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에다가 자기가 이 노마 숫자로 1, 2, 3, 그 다음에 서론, 본론, 결론 적어야 되냐고 물어보면 얘를 반드시 적어야 돼. 이거 구분을 갖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근데 결론에 우리가 여기서 아까 이야기했던 본론의 대안점에서 자, 첫 번째 내가 해야 될 주장이 들어가는데 이 주장은 지금 아까 여기서 우리가 1번, 2번, 3번 이렇게 우리가 주장했던 게 있다면 이 중에서 이거를 연결해서 우리가 주장해 놓고 자, 이 중에서 내가 해야 되는 거 2번이다. 그럼 2번에 대한 부분의 필요성을 또는 2번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뭐 하는 거야? 강조하는 거다. 자, 그럼 이 주장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여기서 이 어느 한쪽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편중해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어렵지 않아. 그 대신 대안점이 개수가 적어버리면 똑같은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야 되니까 내가 고민이 되겠지. 그래서 아까 대안점을 갖다가 적어도 2개, 3개 이렇게 여러 개 써주라는 이야기가 내가 이 부분에서 선택해가지고 내가 이거에 대한 강조를 하기 위한 하나의 구체적인 준비물을 갖다 만드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이 주장을 갖다가 이제 뭐 해야 돼? 이 주장을 갖다가 이제 풀어야 되는데 이 주장을 우리가 여기서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이걸로 인해서 나타나야 될 이 기대효과. 기대효과는 우리 뻔하지. 앞으로 이거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갈지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 기대효과에 대한 부분들은 너희들이 충분히 입장을 너희들 스스로가 느끼면서 써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한 예로 지금 우리가 그 코로나19이잖아, 그지? 근데 코로나19 있는데 너네 혹시 백신 다 맞았어? 백신 안 맞은 사람 혹시? 물어보는 거네요. 그러면 그 백신을 갖다가 안 맞은 거하고 백신을 맞았을 때에 대한 느낌에서 불안하지 않아? 안 불안해? 그러면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자, 이 기대효과가 지금 우리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 시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영향을 갖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너 만약에 지금 백신을 갖다 맞았던 사람들, 백신 안 맞았던 사람들이 위드 코로나를 같이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서로에 대한 부분에서 약간 불신이 있는 구조들이 없어질 수도 있어.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돼? 기대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그리고 선생님 너무 좋아. 왜 선생님 2차까지 맞고 내가 너무 아파가지고 3차를 안 맞았단 말이야. 그래서 3차를 안 맞았는데 그 방역 패스 때문에 QR코드를 찍어야 되는데 그거 찍으면 그 3차 접종 안 하는 게 떠. 그럼 식당에서 밥을 갖다 먹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나는 그것 때문에 이 밥을 갖다가 이제 편하게 먹으러 갈 수가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지. 그리고 맨날 배달 음식, 그 포장 음식만 이렇게 사다 먹다가 식당에서 먹으니까 어떻게 돼? 너무 좋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나한테 나타날 수 있는 기대효과. 그러니까 선생님이 좋아하는 운동도 할 수 있단 말이야. 운동도 할 수 있으니까 왜 웃어, 정주환? 너무 노골적으로 웃는데? 자, 기대효과나 이런 것들이. 그럼 나의 아까 얘기했던 정주환이 날씬해졌다 얘기했는데 사실은 10kg가 쪘거든. 내가 몸무게가 110kg야. 그래서. 왜? 아니, 제가 아는 어떤 선생님 중에서 선생님보다 더 키 크고 더 살쪄 보이는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108kg라고 합니다. 왜 110kg? 왜? 너 어디 가서 얘기하지마. 얘기하다니 더 먼저할 거야. 잘생겨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기대효과에 대한 이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어. 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 주장이 들어가는 거 말고 이 기대효과의 내용에서 자기가 쓸 게 없을 때 이거를 합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세 번째는 미래적 가치야. 이거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구분을 갖다가 하지 않고 한 군데다 같이 써도 돼. 근데 미래적 가치 여기 첫 번째 뭐가 들어가냐면 도덕적 가치가 들어가. 근데 이걸 갖다 적으라고 하면 너희들이 너무 힘들어해. 근데 도덕적 가치는 얘는 윤리적인 가치거든. 자, 근데 이 윤리적인 가치의 부분은 뭐냐면 내가 뭔가 자동차를 만들고 미세먼지 만들고 다 하는 건 다 좋은데 그거에 대한 뭘 갖다가 우리가 줘야 되냐면 얘는 책임을 갖다가 줘야 되잖아. 그래서 이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어떻게 변해나갈지 만약에 여기서 아까 이야기했던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들이 그런 대안적으로 해서 우리가 개선이 되어서 그러면 이 미세먼지를 아까 서해에다가 설치한다고 했는데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미세먼지 때문에 항상 불협화음이 있잖아. 그럼 중국하고 우리나라의 그것들이 어떻게 돼서 개선이 되겠지. 근데 결국은 우리가 중국이 그 미세먼지를 갖다 발생시키고 싶어도 발생시키는 건 아니잖아. 왜? 지구의 편서풍 때문에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인 거잖아.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깨는 생각을 하면 중국은 우리가 거기에 있는 그 부분의 해안가에 자그마치 원자력 발전소 56개의 항아리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미세먼지 문제가 아니라 미세먼지를 갖다가 우리가 이용해서 그런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서로 협력 관계를 갖다 우리 가지는 게 더 중요하거든.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에서 책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뭐 하는 거야? 어떤 공조나 또는 우리가 거기 있는 부분에서 법을 갖다가 제정하거나 또는 우리가 그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들을 갖다가 개선해 나가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여기다가 우리가 적어줘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도덕적 가치에 대한 부분 말고 자 우리가 사회적인 가치가 있는데
이 사회적인 가치하고 경제적인 가치에 대한 부분에 혼동성이 많이 되는 것 같아. 근데 이 사회적인 가치는 우리가 여기서 대부분들 이제 문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미세먼지가 앞으로도 많이 발생할 거라고 봐, 그지? 그래서 이 사회적인 가치에 대한 부분 중에서 우리가 뭐가 바뀐 거 아니면 지금 여기 그 코엑스 앞에다가 지하도시 만들고 있는 거 알고 있지? 그게 2030년이면 완성이 된다고 하는 거 같은데, 그 앞으로 7년 있다가 우리는 지하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옆에서 있을 수도 있어. 그럼 대치동의 위쪽에 있는 건물에서 생활하는 사람들하고 지하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겠어? 부익부, 빈익빈의 차이가 훨씬 더 많아지겠지? 그래서 이 사회적인 가치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는 부익부, 빈익빈의 이런 현상들이 초래가 되어지는 것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사회적인 가치에서 우리가 문화라고 했는데, 앞으로 그럼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게 됐을 때, 자, 실내 문화가 우리가 발달하겠지. 실내 활동입니다. 근데 실내 활동으로 인해서 실내 활동의 컨텐츠가 양산이 되면, 양산이라고 엄청나게 많이 되는 거죠. 이번에 늦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집에서 운동하는 프로그램 있잖아. 그 집에서 운동하는 프로그램이 몇 개나 됐냐면, 예전에는 홈트를 갖다 하는 게 원래 정확하게 3개밖에 없었어.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 홈트 하는 것만 어플이 약 1000여 개가 넘어간 거야. 근데 그거는 진짜 우리가 다양한 가치를 갖다 우리가 생기는데 문제가 생겨. 그 컨텐츠가 돈을 지급해서 써야 되는 건데, 컨텐츠에 대한 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알고 선택하니 모르고 선택하니 선택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서로 간에 문제 제기를 갖다 하는 것도 이 사회적인 가치에 대한 하나가 들어갈 수가 있고, 근데 경제적인 가치는 얘를 뻔해. 우리가 제일 신경 쓰는 거 취업률, 실업률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실업률이 우리가 줄어들면 취업률이 높아지는 게 아니야. 왜냐면 여기서 너네가 알아야 될 게 그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도입되어지면 사람들 어떻게 돼? 실업률 이상해. 높아지지? 취업률 높아져 안 높아져? 안 높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은 실업률과 취업률의 관계를 한번 다시 재조명해서 써봐야 돼. 그리고 여기서 이 실내 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컨텐츠나 양산들이 아까 그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경제적 가치에서 우리가 자, 너희 이거 봐라. 이제 자택근무가 많이 늘어날 거 아니야. 얘들아, 자택근무를 갖다 했더니 세상이나 회사에 매출이 40% 이상 늘어난 학교들이 엄청 많아. 자, 그럼 기업들이 그렇게 40% 늘었는데, 그럼 사람이 안 나오잖아. 안 나와도 우리가 매출이 늘은 걸 확인을 했잖아. 그러면 회사가 뭘 없애겠어? 건물을 없앨 거야. 그러면 건물이 없어지면 회사는 뭐가 좋아? 임대료가 안 들어가. 그러면 누가 제일 이제 싫어할까? 건물주들이. 곧 부동산의 거품이 빠지는 시대가 온다. 거기까지 예측해 나가는 게 미래적 가치야. 알았지? 이거 어떻게 하는지, 이거 너희가 봐라. 이 결론에서 주장하고 기대 효과가 굉장히 클 것 같았는데, 아니지? 결론에서 주장은 가볍게, 기대 효과도 가볍게. 근데 어디다가 중점을 뒀어? 미래적 가치를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에 중점을 둔 거야. 알았니? 이게 선생님이 과학 토론 대회에서 잘한다라고 내가 칭찬을 받는 이유야. 여기까지가. 또 왜 이렇게 즐거워 해? 이제 불안하다. 그러나? 왜? 선생님 하고 싶은 얘기 있어? 아니요.